요즘 국회에서요, 신동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빈 씨는 아시다시피 롯데그룹 회장이죠, 총수. 왜 그러냐니까 서로 정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서로 상주겠다가 아니고 정무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 또 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 기획재정부 등을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서로 신동빈 쟁탈전을 벌려서 그게 칭찬하겠습니까?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뭐 택도 아닌 혼내고 참 정말 뻔한 모습 아닙니까? 국감장에 나가는 기업인들 모습 뻔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요즘 공기업 뒤로는 공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하라 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는데 뭐 한 99%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보면은 공기업 노조가 이 임금 피크를 하는 대신에 승진시켜달라, 뭐 무슨 수당 달라, 뭐 돈 달라 이면으로 중개 그렇게 만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임금 피크를 뭐 하랍니까? 그거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도 문제지만 그렇게 협박에 넘어간 그런 싸구려 흥정에 넘어간 공기업의 CEO들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건 이다 임금 피크에 본래 정신을 봐야지. 그 노조에 겉으로는 임금 피크제 합의했네, 그리고 뒤로는 뭐 온갖 당근 다 주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고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을는지 참 전 가까웁니다. 저 주말 쉬고 또 화요일자부터 신문 읽겠습니다. 9월 8일 한경 보면은요, 일면에 이 어둡고 답답한 얘기 많습니다. 제가 언급 코멘트 드린 그 사업 말고도 이 보십시오. 답답한 얘기들. 첫 번째 톱이 답답한. 사업 재편 실종, 기업 생존 골든타임 지나간다.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두 번째 이 아래 보십시오. 삼성전자 본사 인력 10% 가면, 그래서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는 데에서는 최고의, 이 기업도 이렇게 인력 감축. 또 환율은 보십시오. 한때 환율 너무 낮아서 문제라니 5년 2개월 만에 1200원 넘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 옆에 기사는 좋은 거냐고? 이런 공공노조, 아까 제가 봤잖아요. 임금 피크제 도장 뛸 때 승진시켜달라. 이 기사 일면에 나간 게 전부 다 이런 게 뭐 환경의 악의를 가지고 그랬었겠습니까? 우리의 신문이라는 게 사회 현상의 어떤 걸 거울처럼 반영하는 건데, 이러고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경제가 정말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런지 I wonder, I really wonder. 자, 1면부터 한번 봅시다. 어쨌든 사업 재편 실종, 기업 골든타임, 생존 골든타임 일어난다. 구조조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비 기업, 한계 산업, 부실 기업이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장사 417곳 중에서 7곳이 내년에 도산 위협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철강, 자동차, 화학 이런 데서 부실이 80 내지 250% 급증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주무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지난주에 나와서 구조조정 안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했죠. 자, 4면 5면은 실태를 썼습니다. 봅시다. 4면.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기 위해서 생존해서 세계 1위 기업에 세계 1위 사업도 판다. GE, 어떤 GE 같은 제너럴 일렉트릭, 정말 세계 최대 일반 종합 기계, 전기 제품, 전기 기계 이런 생산업체잖아요. 듀폰 이런 데 사업 재편에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좀비 기업들 껴안고 가고, 저번에 FT가 인용한 좀비 기업들을 봤더니요, 한국은행 통계치로 본 건데 3,0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 포함된 겁니다. 3,000개가 기업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호타이어의 정말 대먹지 않은 파업, 그리고 직장 폐쇄를 가는 저 꼴볼견도 다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GE 같은 경우 방송, 금융사업 매각, GE가 MBC를 가지고 있었죠. 산업재 부분에 전력 투구하고, 듀폰은 세계 1위 사업부를 분사했습니다. 농업 바이오 기업사들이고, 다우케미칼도 회사 이름도 바꾼다. 이러는 팔에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사는 뭡니까? 회사 이름까지 바꾸는 선거수. 아래 볼까요? 그나마 국내에서 잘하는 건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한류 뷰티, K 뷰티 해가지고 정말 주가 올라가도, 아모레퍼시픽은 선제 구조정으로 급성장해서 한국 기업도 잘한 경우는 있다. 두산그룹도 잘했고 LG전자도 꽤 했다.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경영 걸려서 꽤 한 거다. 이런 데 잘한 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못한 데가 많다. 오면 볼까요? 현대 현황 어느 정도냐? 골든타임 진행한다. 언제든 부도날 기업이 지금 174곳이다. 고위험군, 우리로 사람으로 치면 대사정후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걸렸다. 기업 고위험군 기업 비중이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입니다. 이건 그냥 닌게로 꽂아가지고 응급실에서
철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인공 산소호흡기, 사람으로 치면 산소호흡기 떼면은 가는데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저 링게르병 주룩주룩, 링거병 주룩주룩 달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말로만 비상경력, 선제적 사업 재편은 실종하고, 노조는 여기에다가 이런 사업 재편은 수당 생길 꽃놀이편. 요번에 보셨죠? 홈플러스 매각에서 노조가 얼마를 챙겼습니까? 그 매각 위로금으로 4천억을 썼으니까 기업 오너 2, 3세는 버티면 호전된다 그러고요.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여기 표도 그렇고, 위기 닥쳐도 폼 나는 것은 안 판다. 외국에 잘하는 데가 반대죠. 미국이 세계 1등도 판다. 이게 GE 듀퐁이고, 우리는 아무리 위에도 폼 나는 건 안 판다. 그럴 듯한 거. 오늘 일가 호텔, 골프장 이런 데 애착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서글픈 기사고요. 두 번째 좀 안타까운 기사였네요. 삼성전자 본사 인력 10% 감원했네요.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 당장 어렵게 하겠습니까만은 내년도 어려울 걸 대비해서 뭐 명예퇴직이니 거창하게 하는 것 대신에 재무, 인사, 홍보, 이래 본사의 지원그룹, 그러니까 영업 부분 말고요. 연구개발 영업은 말고 재무, 홍보, 이런데 인사 이런 데서는 인력을 10% 줄인다. 그래서 또 아울러 경비도 50% 감축 이런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옆에는 요거 보셨죠? 환율이 1200원 넘었습니다. 미 달러당 환율이 이제 10원씩이나 올라가지고 1203원 70점. 5년 2개월 만에 환율이 1200원 넘었다. 사실 작년 연말에도 세 자리 숫자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예측 다 틀렸습니다. 세 자릿수, 즉 1000원 아래로 간다는 미국 환율이 1200원 되는 거 보십시오.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여기 괜찮은 기사가 하나 있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권을 수주했다. 항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다음 달에 계약. 뭐 이런 거는 원전 르네상스 한동안 좀 조용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다행입니다. 요 사이드는 아까 제가 기사 받는 건데 아직도 공공노조가 이 모양이다. 임금 피크제 도장 찍을 테니 승진시켜달라, 부어달라, 뭐달라 해서 지금 전부 다 시간에 쫓기는 약점을 이용해서 기관장의 뒷거래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인용하는 기관장이 더 문제 아닙니까? 3면 보실까요? 3면 기사 이어지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 안 한 공기업 임금 불이익 한다 하니까 기관장이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군요. 이상 1면이고 2면은요 호텔들의 리모델링법 팔레스, 서울의 팔레스, 리츠칼튼, 다이너스티 호텔 재건축 바람이 세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10만원짜리 저가폰 쓰는 이유는 삼성 플랫폼 타이젠을 탑재한 그래서 인도 판매용으로 직접 써보이면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2만 명에만 삼성 직무 적성검사 GSAT 응시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도무지 시험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3면 노동개혁 법제화하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소속만 양산한다. 이거는 한경도 전에 몇 번 주장했던 겁니다. 노동개혁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제시했던 10일 또 이제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접점을 못 찾고 있네요. 법제화해야 된다. 대충 가이드라인을 하면 판판이 재판으로 가고 재판에 가면은 계속 들쭉날쭉 그 사회적 혼란, 비용, 재판 비용 기업으로 감당을 못할 겁니다. 불명확한 법 규정이 사법 만능주의를 부르고 통상임금이 이렇게 갔죠. 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완전 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해고, 취업규칙 모두 법으로 바꿔라. 저성과자 평가 기준 절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정해고냐 시원해고냐 요 논란. 정부는 저성과자 재교육 통해서 해고 회피를 전제로 하는 거다. 노동계는 찢긴 직원 쫓아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공정해고가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국제면에 한번 봅시다. 국제면에는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서 미국 셰일업계가 세계 에너지 혁명에 아주 불을 붙이고 에너지 혁명의 가격에 지금 떨어지는 게 참 기폭제가 됐습니다만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렵다. 셰일업계 그런 얘기죠. 1년 만에 국제유가 반토막되면서 상반기에 하여튼 셰일업계 320억 달러 적자가 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디폴트 우려의 차입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고요. 중국 경제는 60년대 일본 닮은 꼴로 간다는 기사도 있네요. 스탠다드 & 푸어스의 분석입니다. 그런 얘기 있고요. 트럼프 히스패닉 비하하는 발언 다 이유했었다. 이 트럼프까지도
아주 노회한 기성 정치인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네요. 어떻게 말하면 반사 이익이 뭐다. 정치적 낮은 차원에 계산하고 있고 이민자 표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부메랑이 왔다. 과거 사이커스 피코 협정 때문에 지금 난민 사태가 빚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리아로 난민 때문에 독일이 60억 유로 배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난민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뭐 완전 난민 문제를 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독일의 국제적 리더십이 아주 돋보였다고 봅니다. 뭐 영국, 프랑스까지 가시하고 남미도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콜롬비아, 우루과이가 난민 문제에 어떻게든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칠레도 외무장관 이야기 보니 최소한 50 내지 100가구 정도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뉴질랜드도 그런데 이런 게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북한에서 오는 난민들이 최근에 몰려들고 있고 이래서 난민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유럽의 난민 그 자체도 인도적 차원에서 외교부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꼭 우리가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보다 기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럴 때 외교부가 고민하고 하는 게 외교부의 주요한 좀 현안이고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북한 난민을 염두에 두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